자, 세 번째 케이스 사건이고요. 산타클로스의 비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리의 조명이 반짝이고 흥겨운 캐럴이 들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모두가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아파트에 사는 부부에겐 잔인한 12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타로 변장한 남편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절망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자살한 걸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아파트에 사는 부부. 그렇죠. 부부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은 일단 화면을 보면은 산타 복장을 하고 있네. 뭐 파티 같은 게 있었나? 그 코스튬 파티? 그리고 뭐 이 위에 뭐죠? 이 액자에 보면은 사진이 있는 걸 봐서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뭐 트리도 있고 뭐 술병이 많네요. 뭐 진짜 파티 같은 게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뭐 샴페인도 보이고. 잠시만. 근데 여기에 용의자가 없잖아. 이 밑에 이렇게 수첩 들고 있는 분은 경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내의 모습도 없어. 그냥 시신을 발견한 모습만 있어. 여기서 그러면 뭐를 보여주려 하는 걸까? 이 화면이.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물론 세부적으로 뭐 어디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화면 안에서도 어딘가 힌트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흩어진 술병 그리고 뭐 목을 매달아 죽어 있는 모습. 뭐 시간은 12시 한 15분쯤 되는 것 같죠? 지금이. 근데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일단 그럼 바로 이제 쿠키부터 한번 볼게요. 잠시만. 일단 편지가 2개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게 힘든 크리스마스라는 건 잘 알고 있단다. 이게 아까도 그렇고 계속 12월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무슨 일 있는가 봐. 주인공 부부에게 너를 생각하며 구운 과자를 좀 보낼 테니까 힘내기 바란다.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쿠키가 뭐 이게 몇 개가 비어져 있어. 그렇죠? 이게 뭐 배송 중에 뭐 한쪽으로 쏠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쿠키가 뭐 2-3개 정도 뭐 비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포장을 원래 이렇게 하나? 외국은 쿠키 포장을 개별 포장을 안 하나? 이게 질소를 안 담아주네. 그냥 이대로 오롯이 넣어주네. 그리고 쓰레기통 안에 뭐가 편지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실지가 모르겠는데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만약 24시간 내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새해를 맞이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돼 있고 목사라고 돼 있어요. 이 말투로 봐서는 뭔가 뭐 사채업자, 뭐 조폭, 뭐 이런 느낌인데 뭐 목사 이렇게 돼 있네. 주인공이 뭔가 큰 빚을 지었는가 보다. 근데 잠시만 다시 화면을 볼까? 근데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해놓고 막 산타 복장을 하고 막 술병이 어지러져 있고 파티를 한 이런 분위기? 파티를 한 게 아닌가? 그게 아닌가? 하여튼 그리고 다음은 이제 노트북인데 상단에 보면은 아내인가 보죠. 아까 부부라고 그랬잖아. 아내랑 같이 막 이렇게 뭐 트래킹도 하고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사진들이 있고 그리고 뭐 X 뉴스 오른쪽 거부터 한번 읽어보면 모델 마르틴의 미래를 짓밟은 크리스마스의 비극. 이 마르틴인가 보다. 이 죽으신 분이 혜성같이 등장한 아까 그 벽에 보면은 뭐 자기애가 강한 사진이 붙어져 있었는데 이 친구가 모델이었나 보다. 그의 미래는 거침없어 보였다.
밀라노 패션쇼, 유명 브랜드 제품 광고, 텔레비전과 언론 매체 출연 등등. 하지만 그의 삶은 불행한 교통사고로 인해 한편의 비극이 되고 말았다. 사건은 2년 전에 일어났다. 마르틴은 아들과 함께 시내 크리스마스 마켓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가 탄 차가 중심을 잃고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마르틴은 심각한 신체 장애를 갖게 되었다. 심각한 신체 장애? 심각한 신체 장애?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화면만 봐서는. 한편 화가인 그의 어머니 테레사 알카라스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까 그 어머니 이름이 테레사인가 보다. 그 쿠키 구워주신 분. 사고 직후 아들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덕분에 당시 그는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화려했던 삶이 무너져 내리며 스스로 벌을 받은 셈이 되었다. 모델 활동을 계속 해나갈 수도 없었고 직장을 얻기도 어려웠다. 결국 그는 시간제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 했다. 그의 얼굴을 알아본 몇몇 목격자들에 따르면 최근 그는 대형 백화점에서 산타로 분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단은 끝까지 읽어볼게요. 게다가 술은 마르틴의 비극적인 사고와 아무 연관이 없지만 그의 지인들은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술이 되었다고 전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이 화면을 보면은 주변에 막 술병이 있는 게 좀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후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 술을 마셨는가 봐. 그래서 막 술이 근데 샴페인을 마셨는데 샴페인이 아닌가 이거? 그린 것 같고 이게 복장이 파티를 연 게 아니고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나 보다. 산타 복장을 하고 뭐 백화점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죠. 뭐 호객행위 뭐 이런 걸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는 뭐 방송에도 나올 모델이었는데. 근데 이 뒤에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게 좀 의아하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집에도 조그마한 트리가 있어요. 한 1m 안 되는 조그마한 트리가 있는데 트리는 뭐 겨울에 놔두는 건 상관이 없어. 문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면은 처치곤란이야.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이게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형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크기가 이렇게 커다란 거를 집에 보관하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외국은 보통 이렇게 이 나무를 해마다 잘라서 구매를 해서 쓰잖아요. 근데 아까 뭐였죠? 목사인가? 뭐 돈을 빌려가지고는 이게 생활고를 할 정도의 남성이 이런 트리를 집에 해놓는다고? 이거 허용된데? 하여튼 뭐 분위기를 내려고 뭐 이렇게 꾸민 거겠죠. 꾸민 거고 하여튼 이 사람은 뭐 어머니는 테레사고 생활고에 좀 시달리고 있어서 산타 복장을 입은 게 일을 하고 있던 중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으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이제 미란다라고 돼 있는데 12월 22일 당신이 오늘 내게 한 말은 사실이 아니야. 당신이 오늘 내게 한 말은 사실이 아니야. 내가 이제 와서 당신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어. 난 절대 당신도 그리고 당신을 보살피는 것도 지겹지 아내인가 보다. 아내가 막 남편이 막 사고 당하고 막 좌절에 빠져 있으니까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괜찮아 하면서 위로를 해주네. 나는 지난 일로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단 말이야. 당신은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니까. 당신이 아무리 화를 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당신은 지금 무척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합쳐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 하지만 제발 부탁인데 그 조폭한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는 마. 너무 위험하잖아. 그러다 우리 모두 위험에 빠질지도 몰라. 만나서 어떻게 할지 같이 생각해보자. 이게 지금 메시지를 보낸 게 12월 22일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오늘이 크리스마스라고 했나? 이게 그냥 12월이라고 돼 있지. 그냥 언젠지는 날짜가 나와 있지가 않네. 오늘이 언젠지는. 근데 뭐 얘기하는 거 봐서는 아내가 같이 사는 게 아닌가? 아내가 뭐
만나서 뭐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거를 그냥 만나서 그냥 직접 눈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게 메일로 보냈을까? 하여튼 그런데 12월 22일이다. 그리고 데일리 뉴스에는 발견된 시신의 상태로 보아 범행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 지역의 목사 사채업자의 방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잠시만. 발견된 시신의 상태로 보아 범행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 지역의 사채업자의 방식과 일치한 그 목사라는 사람이 진짜 사람을 죽이기도 하나 보다. 그는 고객들조차 신원을 모를 정도로 미스테리에 쌓인 인물이다. 그는 주로 제3자를 통해 활동하는데 위험한 폭력배 어쩌고저쩌고. 잠시만. 그럼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용의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언급되는 인물로만 보면은 어머니 테레사, 그리고 아내인 미란다, 그리고 목사 목사의 방식이 사람을 목매달아 거는 건가? 하여튼 그렇고, 또 뒤에 보면 우체국인데 소포를 배달했다. 확인. 수령자 테레사. 어머니가 소포를 받았다는 거를 이제 내가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배달 일자가 12월 23일, 배달 시간은 11시 35분. 아까 시간이 12시 15분이었죠? 12시 15분인데, 잠시만, 밤 11시 35분에 배달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체국 영업 시간이 10시에서 20시, 그러니까 오후 8시. 그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무다. 12월 24일이 빨간 날이죠. 그렇죠? 12월 25일이 빨간 날이죠. 24일도 빨간 날인가? 24일은 빨간 날이 아닌가? 잠시만요. 저 확인 좀 해볼게요. 12월 24일은 어찌 되지? 제가 그 스페인 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그 24일, 25일을 둘 다 쉰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25일만 쉬잖아. 근데 스페인은 24일, 25일 다 우체국이 영업을 안 한다. 이걸 확인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로 피해자 소리아가 스토킹 및 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당한 점을 인정해 피고 하비에르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향후 5년 동안 피고인이 원고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정을 나서는 하비에르. 이게 왜 있을까? 근데 이 뉴스가 이 모델 죽은 마르틴의 노트북인 거잖아요. 검색을 했다는 거잖아. 아니면 그냥 뜬 건가, 팝업으로? 이렇게 정보 같은 게 관심이 있어서 뜬 게 아닌가? 뭐 목사가 누군가를 죽였다느니, 혹은 뭐 하비에르, 이게 뭐 관심이 있어서 뜬 거겠죠. 자기가 검색을 한 거겠죠. 그래서 띄워놓은 거겠죠. 하여튼 뭐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이네. 한꺼번에 막 여러 개를 띄워놓은 거 보니까. 하여튼 그러고 하여튼 뭐 그럼 하비에르 이 사람도 용의 선상에 뭐 올려둡시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음은 책상 위인데,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 미안해 마르틴. 유서죠. 유서인데 도입부에 나왔잖아. 이거는 자살이 아니라고. 힌트가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자살처럼 보이지만 자살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마르틴이 목매달아 죽으면서 자살인 척 꾸몄다는 거야. 이 상황을 꾸몄다는 거잖아요. 누가? 그건 모르겠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왼쪽에 뭐죠? 무슨 레사 돼 있는 거 보니까 그 어머니인가 보다. 아까 어머니 이름이 테레사. 어머니가 무슨 그림 같은 걸 아까 화가라 그랬어. 어머니가 이렇게 그림을 보냈고,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어제 18시 23분 어제 이웃 합의. 아까 하비에르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있었잖아요. 이웃에 대한 기사가 나와가지고 관심 있어서 띄어놨네. 하비에르. 잠시만. 마르틴
어제 자네한테 갈 소포가 우리 집으로 잘못 배달되었네. 그래서 문 앞에 갖다 놓았어. 잘 들고 들어갔겠지 확인. 그러니까는 어머니 테레사가 아들한테 아까 뭐 쿠키도 보내고 이 뭐냐 그림도 보냈는데 이게 실수로 이웃한테 잘못 배송이 돼서 이웃이 어제 우리 집에 잘못 왔는데 너희 집 앞에 문 앞에 놔뒀어. 받았어? 하면서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내용일까? 어제 소포를 받았다. 주말에는 공휴일이랑 일요일에는 영업을 안 하잖아, 우체국이. 그럼 어제가 언제일까? 23일이겠죠? 23일, 잠시만. 23일 어머니도 뭐 물건을 받았고, 주인공도 물건을 받았다. 이 말인가? 아니, 복잡하네. 복잡해. 그리고 엄마는 그저께 네 선물 잘 받았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봤니? 그저께 네 선물을 잘 받았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봤니? 그저께? 메시지가 온 게 없는데? 여기 일단 메시지는 온 게 없는데? 그리고 네가 보낸 선물 잘 받았어. 그저께? 23일 날 어머니가 받았잖아요. 수령을 했잖아. 그러면은 이게 25일이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어제라고 돼 있잖아. 그럼 오늘이 26일이란 말인데? 그렇죠. 26일. 그저께. 그렇죠. 잠시만. 근데 이 문자 메시지가 3개 다 같은 날인 거잖아요. 어제 돼 있는 거 봐서는. 그러면은 오늘이 26일이네. 하여튼 참. 그리고 투루히오 박사를 만났는데, 투루히오 박사? 네가 50kg밖에 안 나간다고 하더구나. 제발 식사 그러지 말고 잘 먹어. 너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란다. 이 어머니는 계속 걱정을 안 해. 말라가지고 뭐 좀 살 좀 찌라고 쿠키도 구워서 보내주고 뭐 그림도 막, 그러니까 아들이 막 산을 트레킹을 했어. 그래서 산 그림 같은 거를 그려서 보내는가 보다. 이 보니까 초록색이고 막 이렇게 한 거 봐서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을 죽인다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멀리서 막 이렇게 그 편지를 주고 받고 문자 메시지 하는 거 봐서는 멀리 떨어져 사는 것 같은데 찾아와가지고 죽인다고? 그리고 이제 미란다 같은 경우는 마르틴 이웃집 남자가 하루 종일 창문으로 나를 보고 있어. 이웃집 남자가 이 하비에르죠, 하비에르. 이제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네. 저 사람은 내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 잠시 머리라도 식힐 겸 밖에 나왔는데 이왕 나온 김에 우체국에 가서 마지막 선물을 붙일까 해. 좀 이따가 잠시 만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같이 생각해보자. 잠시만. 미란다 아내는 같이 살기는 같이 사는가 봐요. 같이 살기는 사는데 이웃이 뭔가 좀 이상해 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왕 나온 김에 우체국에 가서 마지막 선물을 붙일까 해. 오늘이 26일이라 했잖아요, 제가. 그럼 어제면은 25일이잖아. 25일은 빨간 날이잖아. 근데 어떻게 우체국에 선물을 붙여? 우체국은 영업을 안 하는데. 오늘이 26일이 아닌가? 아닌가? 오늘이 26일이 아닌가? 아니 근데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쳐. 지금 미란다가 거짓말을 한다고 쳐요. 근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 나한테. 왜 거짓말? 그러니까 나를, 만약 미란다가 범인이라고도 칩시다. 범인이라고 쳐요. 나를 죽인 게 미란다라고 쳐. 그럼 왜 거짓말을 해? 우체국에 뭐 물건을 보내니 이런 뭐 그걸 왜 해? 7시 4분. 하여튼 그래요. 일단 넘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이 형사죠. 경찰이
조사한 수첩인데 3시간 이상 현장을 분석한 조사 기록. 이거 3시간 이상 현장을 분석한 조사 기록, 이걸 왜 적어놨을까? 3시간 이상 현장을 분석했다. 아까 이 발견했을 때 시간이 12시 아니다. 그 현장 상황 시계가 12시 15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한 3시간 정도 발견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다, 이 말인 거잖아. 이 3시간 동안 뭐가 변화가 되지? 3시간. 하루가 지났네. 12시가 지났잖아요. 12시 15분이니까.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뭐 어제 뭐 메시지 다 나왔는데 이거 뭐 25일, 26일 뭐 별로 그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3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 그의 이웃 하비에르는 우연히 그 집 쪽을 바라보다 우연히 7시 30분경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조명이 모두 꺼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사망 시간일 가능성이 있음. 7시 30분에 크리스마스 조명이 꺼졌다. 근데 메시지는 6시 23분, 7시 1분, 7시 4분, 7시 30분. 미란다가 범인인가 보다. 미란다가 7시 30분경 남편을 죽였어. 남편을 죽였는데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이제 집에 없었던 척 하기 위해서 나 우체국 문도 안 열었는데 나 우체국에 물건 붙이러 갈게 하면서 가짜로 메시지를 보낸 거네. 아, 그런 거네. 이게 용의자를 보면은 일단은 목사는 뭐 아예 언급이 잘 안 되는 거 봐서는 모르겠고요. 하비는 너무 미란다가 하비가 의심스러워 하는데 뭐 하비는 뭐 딱히 뭐가 없어. 그리고 엄마도 너무, 이게 어머니가 뭐 나를 죽일 이유가 없는데. 그럼 아내인데 아내가 범인인 것 같은데 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서 미란다가 범인인지 한번 증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피해자의 부인은 8시 30분에 시신을 발견하고, 그렇지, 나갔다 온 척 해가지고 8시 30분에 발견하고 그 즉시 경찰에게 신고했다. 부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망자는 폭력배로 보이는, 그래 아까 이 미란다가 뭐 당신 나는 당신을 너무 걱정해, 우리 전혀 문제 없어, 하지만 조포가 되는 돈을 빌리지 마, 이거를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되잖아. 남편이랑 왜 이거 메일을 보내? 증거를 남긴 거지. 이 치밀하네. 아내분이 계속 증거를 남기네. 이 메일도 보내, 문자 메시지도 보내. 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남편을 사랑해요, 나는 밖에 나가 있어서 집에도 없었어요. 이걸 계속 증거를 남기고 있는 거네. 아하. 하여튼 사망자는 폭력배로 보이는 사채업자와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계속 앞집에 있는 이웃도 계속 의심스러워,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자기는 아니라는 듯이. 그에 관해서는 목사라는 별명밖에 모른다고 했다. 조사일 것. 또한 그녀는 이웃 남자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남자를 강박증 관음증 환자라고 불렀다. 근데 이웃 하비에르가 이 뭔가 스토킹을 한 기록은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피해자가 소리아라는 여자야. 보통 스토킹 하는 사람이 2사람, 3사람 막 스토킹 안 하지 않나? 한 사람한테 집중하지 않나? 한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훔쳐보는 게 스토킹 아닌가? 이 사람도 훔쳐보고 저 사람도 훔쳐보는 건 스토킹이 아니잖아. 내가 너무 미란다로 몰고 가나? 내가 지금 이 함정에 빠진 건가? 하여튼 그렇고, 뒤에 보면은 이게 있어. 의족이 있고, 저 밑에 뭐죠? 쿠키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쿠키가 떨어져 있고 의족이 떨어져 있다. 의족은 뭔지 알겠어요. 이 남편이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했어. 근데 의족이 있다는 말이 뭐야?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다쳤다는 거잖아. 근데 의족이 없이 혼자서 이렇게 목을 매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살인 듯 위장이 된 상황이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쿠키는 왜 있을까? 쿠키. 만약에 아내가 이 사건을 꾸민 범인이라고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든 잠재워야 되잖아. 예! 해가지고는 근데
뭐 머리를 뭐 둔기로 맞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목을 매달기 위해서는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잖아. 못 움직이게. 그럼 쿠키에다가 뭐를 탔나? 근데 쿠키는 어머니가 보낸 건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어떤 선물을 보냈다고 나왔지? 그냥 선물을 보냈다고만 나왔지. 선물, 쿠키랑 이 그림. 쿠키는 어머니가 보낸 건데 왜 쿠키가 떨어져 있지?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 미안해, 마르틴. 이거는 아내가 가짜로 쓴 메시지인 거잖아요. 가짜잖아. 조작을 한 가짜잖아, 편지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게 힘든 크리스마스라는 건 잘 알고 있어. 이 어머니의 편지랑 이 유서랑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지? 마르틴. 이거는 잠시만. 자, 저는 뭔지 알 것 같아. 저는 이거를 이제 꾸준히 쭉 하다 보니까 알 것 같아. 이게 지금 화면에 세 개를 같이 띄워놨을 건데, 제일 오른쪽은 이 형사가 쓴 수첩 내용이고, 가운데는 유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첫 번째는 어머니가 보낸 편지야. 제가 세 개를, 이 에피소드에는 손으로 적은 이 필체로 돼 있는 글자가 이 세 개밖에 없어요. 편지가. 근데 왜 세 개를 붙여놨나? 어머니가 보낸 카드랑 유서랑 필체가 똑같아. 폰트가 똑같아. 폰트가. 의도적으로 이 경찰이 적은 거는 폰트가 달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쿠키도 어머니가 보낸 척했지만 어머니가 보낸 게 아니라는 거지. 아내가 이렇게 가짜로만 적어가지고는 이게 조작을 한 거지. 근데 이런 거는 경찰이 나중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뭐 수면제가 든 쿠키 뭐 아니면 뭐 약품이 든 쿠키가 발견됐습니다. 보내셨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전혀요 하거나 뭐 우체국에서도 뭐 저희는 뭐 그런 걸 받아서 보낸 기록 보면은 이렇게 뭐 수령 메시지 같은 것도 뜨잖아요. 뭐 소포 배달 이런 현대화 시대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다고? 하여튼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 밖에 나갔다 올게. 이거밖에 없어. 이 날이 그러니까 이게 어제 메시지가 어제라고 돼 있는 게 12시가 지났으니까 어제니까 25일이 맞는 것 같거든요. 25일이면 우체국이 안 해. 그렇죠. 자, 그럼 일단 한 명씩 걷어내 볼게요. 목사는 그냥 아예 아닌 것 같고, 목사는 다른 사람 보낸다고 지금 바빴고, 그리고 뭐 이웃도 그냥 뭐 스토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뭐 아내랑 뭐 스토킹을 했다 손 치더라도 아내한테 뭐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가 뭐 아내를 스토킹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 남편이랑은 상관이 없잖아. 뭐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 아니면 미란다 두 명인데 어머니는 그냥 멀리 사시는 분이고 아내밖에 없어. 그러면은 지금 이 미란다는 며칠 전부터 남편을 죽일 계획을 하고 물론 뭐 남편이 막 술독에 빠져 살고 막 돈도 빌리고 하는 게 좀 못마땅했겠죠. 근데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어.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지만 견뎌야 돼. 막 이렇게 막 메일을 쓰고 또 죽이고 나서도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이게 남편 시신이 걸려 있는 걸 보면서 나 지금 머리도 식힐 겸 잠시 소포 좀 보내고 올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네. 그런 것 같죠? 크리스마스인데 조금 우울한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고요. 한번
결과가 어찌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해결은 한때 마르틴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다. 잘 나가는 모델로서 수많은 일이 그에게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아내와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틴은 아들을 데리고 크리스마스 마켓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결국 어린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그도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그 사고로 인해 다시는 패션쇼 무대에 설 수 없게 된 마르틴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완벽한 몸매를 내세워 화려한 생활을 누리던 사람에게 신체 장애는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다. 절망에 빠진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불안정한 일자리만 전전했다. 여기에 어린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더해지자 마르틴은 결국 우울증과 자기 파괴, 충동에 시달리며 나락으로 추락했다. 그는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 미란다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지만 사실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르틴은 날이 갈수록 우울증이 심해져 걸핏하면 화를 내고 당신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닌 걸 알아. 이렇게 다퉜다는 뉘앙스가 있었어. 그녀에게 기대려고만 했다. 미란다에게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남자와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기만 했다. 그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져만 가던 어느 날 남편에 대한 증오심과 벗어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에 짓눌린 나머지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건 당일 그녀는 마르틴의 어머니가 보낸 것처럼 꾸며 쿠키를 자기 집으로 보냈다. 이 쿠키에는 다량의 신경 안정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마르틴은 한 입 먹자마자 곧장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잠시 후 몰래 집에 돌아온 미란다는 눈에 띄지 않도록 창문 아래에 숨어서 이웃에 사는 관은증 환자가 자기 집을 훔쳐볼 때까지 훔쳐보긴 훔쳐봤네. 훔쳐보긴 훔쳐봤어. 여느 때처럼 이웃집 남자가 염탐하려고 창가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미란다는 바로 피해자에게 우체국에 소포를 보내기 위해 밖에 나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통해 마르틴이 죽은 시간대에 자기는 우체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근데 좀 약간 상식이 약간 떨어지네. 그냥 이게 공휴일에는 우체국이 영업을 안 한, 이게 차라리 편의점 택배를 보내지. 편의점 택배는 받아줄 수 있는데, 왜 굳이 우체국이라고 했을까? 사건이 벌어진 시간에 대한 이웃집 남자의 증언을 만들기 위해 미란다는 잠시 기다렸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에 플러그를 뽑아버렸다. 그리고 이웃집 남자가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블라인드를 내린 다음 정신을 잃은 마르틴을 대들보 아래로 끌고 갔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조명줄을 꼬아 밧줄로 만들어 남편의 목에 감은 다음 그 줄을 대들보 위로 넘기고 있는 힘껏 잡아당겨 그의 몸을 들어 올렸다. 마르틴은 최근 몇 달 사이에 우리 아들 말라서 50kg밖에 안 하더구나 하는 게 나는 몸이 야유여서 먹이려고 쿠키를 줬다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충분히 여성 혼자서도 목을 매달 수 있다 이 느낌인 거네. 적당한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의 발밑에 의자를 쓰러뜨려 놓고 가짜 자살 유서를 썼다. 1시간 후 그녀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목을 맨 채 죽어 있다고 신고했다. 완전 범죄를 꿈꿨으나 그녀의 거짓말은 탐정의 조사에 의해 금세 밝혀졌다. 그녀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다. 이게 지금 이 아내가 이 사건 현장을 막 꾸미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 이 사진. 한때 이렇게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같이 의지해서 산도 오르고. 근데, 안타깝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혼자 이렇게 떨어져 사신 가족들과 떨어져 사신다면 오늘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메시지 한 통 보내시고요. 만약 같이 생활하신다면 따뜻하게 한번 안아드리면서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끝.